30년을 담가온 김치를 냄새라 불렀습니다. 손님 행세하던 며느리 그 냄새를 SNS에 올렸죠. 조회수가 폭발하고 시어머니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에게는 각종 협찬이 쏟아지고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도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냄새로 시작된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아침 공기가 매섭게 차갑습니다. 장독대 위로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어요. 정옥은 고무장갑을 끼고 절인 배추를 한 장 한 장 펼치고 있습니다. 붉은 양념이 대야 안에서 윤이 나고 있어요. 맵고 짠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그 냄새는 평생 익숙했던 냄새입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조금 떨리는 손끝이 느껴집니다. 어머님, 또 김장하세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대문 쪽에서 들립니다. 정욱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오늘 좀 해야지. 절인 배추가 딱 알맞게 익었어. 수진이는 코끝을 찡그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휴, 냄새가 너무 심하네요. 옷에 베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바람보다 더 차갑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정욱은 손으로 고무장갑을 꼭 쥡니다. 냄새가 김장이지. 그래도 건강한 냄새야. 작게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코를 막고 휴대폰을 들이댑니다. 요즘 이런 거 촬영해서 올리면 재밌어요. 어머님 컨텐츠 한번 찍어볼게요. 정욱은 눈을 깜빡였어요. 컨텐츠? 네, 시골 김치 콘텐츠요. 이런 거 도시 사람들은 신기해하거든요. 근데 냄새는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수진의 웃음소리가 공기 속을 갈랐습니다. 아들은 대문 기둥에 기대 서 있었어요. 눈만 살짝 움직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찍으려면 찍어. 근데 장갑이라도 끼고 들어와. 수지는 머리를 젖히며 웃었어요. 아니요, 저는 옷 버리면 안 돼요. 그냥 화면만 찍을게요. 그 말에 정욱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배추잎 사이로 고춧가루가 떨어져 흙바닥에 붉은 선을 그렸어요. 그 선이 점점 퍼집니다. 바람이 장독대 뚜껑을 흔듭니다. 이웃 옥순이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언니, 며느리 왔나 보네. 같이 하면 좋지. 정욱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면 좋지. 정욱은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든 손만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전통 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가 어휴. 그 말을 들은 옥순의 표정이 굳었어요. 정욱의 입가도 살짝 굳습니다. 수진아, 냄새가 그렇게 싫으면 그냥 들어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싫다기보단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사 먹지 누가 이렇게 해요. 정욱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럼 너도 사 먹으면 되지요. 나는 이게 좋아서 하는 거야. 양념을 손으로 꾹 눌러 배추 속을 채웁니다. 손목 근육이 단단히 굳었어요. 수지는 여전히 화면을 돌리며 각도를 바꿉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시골 김치예요. 냄새 장난 아니죠? 정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며 양념 대야를 돌렸어요. 그 손끝에서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아들은 대문 기둥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톡, 톡. 짧은 소리가 공기 속을 흔듭니다. 그 소리와 함께 정욱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어머님, 너무 오래 서 있지 마세요. 무릎 안 좋잖아요. 수진이 툭 던지듯 말합니다. 그래도 김장은 해야 하지. 해마다 이맘때면 손이 근질근질하네.
정옥은 웃었지만 그 웃음엔 힘이 없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때 수진이가 핸드폰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아, 이거 좋다. 시골 냄새 나는 김장 콘텐츠. 제목으로 써야겠다. 정옥은 그냥 김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수진아, 그거 그냥 찍지 말고 같이 좀 버무려 봐. 정 붙으려면 손맛을 알아야지. 어머님, 저 그런 거 못해요. 손에 냄새 배면 회사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욱의 손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붉은 양념이 뚝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한순간 공기가 멎은 듯 고요해집니다. 장독대 옆에서 햇빛이 고무장갑 위로 길게 번졌어요. 그 빛 속에서 정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어떤 결심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 냄새 배면 어쩌냐. 이 냄새로 평생 먹고 살았는데.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합니다. 너한텐 냄새지만 나한텐 살아온 냄새지. 이게 내 자존심이거든. 수지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휴대폰을 내리지도 말을 잇지도 못했습니다. 정옥은 다시 대야를 붙잡았습니다. 손으로 양념을 꾹꾹 눌러 배추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 동작은 묵직하고 느렸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고무장갑을 벗어 햇빛 아래에 걸었습니다. 바람에 장갑이 가볍게 흔들렸어요. 손등에 남은 고춧가루가 따갑게 스쳤습니다. 그 붉은 자국을 닦아내려 했지만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수지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배경 진짜 예쁘네요. 김치보다 장독대가 포인트예요. 정옥은 잠시 멈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김치보다 장독대가 예쁘면 그건 김치를 모르는 거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수진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웃으며 대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저 잠깐 찍고 나갈게요. 점심엔 약속 있어서요. 그 말에 정옥의 손이 굳었습니다. 배추를 잡던 손끝에 힘이 빠졌어요. 점심 약속? 오늘 김장날인 거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회사 동기들이랑 약속 잡혀서요. 미리 말했잖아요.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정욱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말없이 절인 배추를 한 장 더 펼쳤어요. 손놀림은 느려졌고 눈빛엔 쓸쓸함이 번졌습니다. 김장날엔 다 같이 도와야지요. 같이 해야 맛도 나고 정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누가 해요, 어머님. 다 사 먹지요. 수지는 휴대폰으로 자신을 비추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장하는 어머님 옆에서 셀카 한 장, 시골 감성, 찰칵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정옥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수진아, 그만 찍고 여기 좀 도와줘요. 어머님, 손에 냄새 배면 회사 가서 힘들어요. 그냥 예쁘게 찍고 가면 안 돼요? 정옥의 입가가 굳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래요. 냄새 싫으면 가지요. 나 혼자 해도 돼요.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공기가 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 하시고 맛있는 거 남겨주세요. 저녁엔 먹을게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무장갑이 벗겨져 있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남은 거 먹는 건 좋아하면서 담글 줄은 모르지요? 요즘 세상에 김장 담그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수진의 말투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손끝이 떨렸고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그 순간 마당으로 옥순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며느리 왔네. 같이 하면 금방일 텐데.
수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저는 그냥 구경만요. 사진 좀 찍으려고요. 옥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구경만? 김장 구경은 텔레비전으로도 되지 않나. 정옥은 고개를 숙여 양념 대야를 붙잡았어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지는 대꾸 대신 웃으며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손님 행세도 적당히 해야지요. 그 말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습니다. 어머님, 냄새 좀 빼세요. 다음에 오면 향수라도 뿌리고 올게요. 그 소리에 옥순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얘가 지금 뭐라카노, 김치 냄새가 밥 냄새요. 수지는 웃으며 차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정옥은 아무 말 없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양념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녀의 숨이 조용히 들썩였습니다. 하늘은 이미 회색빛으로 흐려졌어요. 장독대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발끝까지 닿았습니다. 언니 속상하지 말어. 요즘 것들은 냄새가 어딘지 몰라요. 옥순의 말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냄새가 밥이고 냄새가 정인데 말이죠. 그녀는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냄새로 평생 살아왔어요. 이 냄새가 내 손맛이고 내 인생이지요. 그 말이 끝나자 옥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언니 손맛은 장터 김치로 다 알지. 냄새 좋기만 하지 뭐. 정옥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서늘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바람이 조금씩 세졌습니다. 장갑이 흔들리고 장독대 뚜껑이 덜컹거렸어요. 정옥의 눈빛이 그 바람처럼 매서워졌습니다. 그래, 다음부턴 손님처럼 오지 못하게 해야지요.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의 갈색 봉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장터 김치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그 봉투를 바라보며 정옥은 천천히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김장은 그냥 김치가 아니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마당엔 아직 김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장독대 사이를 스치며 붉은 양념 향을 흩날렸어요. 정옥은 새로 붙인 장터 김치 스티커를 바라보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에 붙은 그 글자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그래, 장터 김치 이름 괜찮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봉투를 들어보았습니다. 봉투 속엔 어제 담은 김치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어요. 양념이 한결 숙성된 듯 색이 짙어졌습니다. 정옥은 김치를 트럭 짐칸에 실었습니다. 운전석 옆엔 오래된 간판이 있었어요. 제천 5일장 장터 김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바라보며 정옥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냄새난다던 김치로 사람들 코끝을 흔들어줘야지. 시장은 이미 붐비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와 트럭 경적이 섞여 들렸어요. 정옥은 천막을 치고 김치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식간에 향이 퍼졌습니다. 이웃 상인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정옥 씨, 이번 김치도 색깔 곱네. 그럼요, 새우젓도 제대로 넣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식용 젓가락으로 배추 한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젓가락 끝에서 양념이 반짝였어요. 아이고, 이 맛이지. 역시 장터 김치야. 냄새만 맡아도 밥 생각난다요. 정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전 이 냄새가 자랑이에요. 그 말에 옆 가게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정욱의 김치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게 SNS에서 본 그 김치 맞아요? 정욱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SNS라니요? 어제 영상 봤어요. 시어머니가 김장하는데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하는 영상이요. 조회수가 엄청 나던데요? 정욱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걸 누가 올렸다고요? 젊은 여자분이 찍은 것 같던데요. 시골 냄새나는 김장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정욱의 얼굴에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손등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이 김치예요. 정욱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냄새난다던 그 김치 직접 먹어봐요. 입에 넣으면 냄새가 아니라 맛으로 바뀔 거예요. 젊은 여자는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영상 보고 좀 안쓰러웠는데 이건 진짜 맛이네요. 정욱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냄새는 나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이 냄새 덕분에 사람들 밥상이 따뜻해지는 거니까요. 그날 오후 장터 김치는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김치통이 하나둘 비워졌어요. 정욱은 천막을 접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 속엔 매운 양념 냄새와 함께 뿌듯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스 위엔 낯익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수진 협찬 제안서. 정욱은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인쇄된 서류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 수진이가 어제 김장하던 마당을 배경으로 광고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손에 들린 김치통엔 분명 장터 김치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어요. 내 김치를 내가 광고로 쓴 거야?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어요. 바깥의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래, 냄새난다던 그 김치로 이제 진짜 냄새 좀 나게 만들어야겠네요. 정욱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 묵혀둔 장독대처럼 깊고 뜨거웠습니다. 며칠 뒤 장터 김치는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냄새나는 시골 김치, 그러나 미쳤다라는 해시태그가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영상 속 김치를 진짜 맛의 상징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곳에도 정욱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홈라이프 셀럽 수진이라는 이름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 김치는요, 30년 전통이에요. 저희도 직접 도와서 담갔답니다. 그 말 뒤에는 협찬사의 로고가 깔렸습니다. 정욱은 화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이 리모컨을 꽉 쥐었어요. 시댁 김치라니, 그게 내 입에서 나올 말이니. 숨이 막힐 듯 답답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영상을 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지는 냄새 걱정을 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전통의 맛을 아는 주부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정욱은 부엌에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봉투에는 협찬계약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던 그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장터 김치 제조 및 이미지 사용권 수집 명의. 그 문장은 마치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이걸 내가 내 허락도 없이? 정욱은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단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좋아요. 냄새의 값이 얼마인지 이제 제대로 보여줄게요.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심으로 단단했어요. 천막 앞에 장터 김치 정옥 직판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시장의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정옥 씨, 이거 TV에 나온 그 김치 아니야? 그래요, 맞아요. 그 김치의 진짜 주인은 저예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시식용 김치를 내밀었습니다. 냄새난다고 욕먹던 그 김치, 이게 제 손맛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김치통은 금세 비워졌고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한편 수지는 그날 협찬사와 미팅 중이었습니다. 광고주가 말했습니다. 요즘 직판 김치 쪽에서 반응이 심상치 않던데요. 거기서도 장터 김치 이름을 쓰더군요.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우리 브랜드 아닌가요? 광고주는 웃으며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이분, 혹시 영상에 나온 그 시어머니 아니세요? 댓글 보세요. 다 진짜 김치 장인이라고 하네요. 화면 속에는 정옥이 장터에서 웃으며 김치를 나눠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댓글들은 모두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자랑이다. 진짜는 여기 있었네. 이분이 진짜 장터 김치 주인. 수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건 도용이에요. 우리 영상 덕분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나 광고주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도용이요? 계약서엔 제조자 명시가 없더군요. 오히려 진짜 제조자가 나타난 것 같은데요. 그날 밤 수지는 급히 정옥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예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정옥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수진아. 이렇게 언론에 나가면 저 망해요. 어머니가 직접 나섰다고 다들 욕해요. 정옥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망한다고? 나는 이미 한참 전에 망했어요. 며느리 덕분에 냄새나는 사람으로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정옥은 그저 덧붙였습니다. 이 냄새가 창피하다면 난 부끄러워도 좋습니다. 이건 내 평생의 손맛이니까요. 그 말 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정옥은 회색 외투를 걸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김치통이 들려 있었어요. 트렁크에는 장터 김치 정옥 직판이라 쓰인 붉은 현수막이 접혀 있었습니다. 버스 창가로 햇살이 비쳤고 그녀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냄새난다던 그 김치로 세상 좀 흔들어 보자.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광고회사 건물 앞 수지는 이미 기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번 논란은 오해입니다. 시댁과 협업 관계였던 걸로 잘못 알려진 거예요. 수지는 마이크 앞에서 부드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기자들 사이로 정옥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오해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정옥은 조용히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매운 김치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놀라서 뒷걸음질 쳤어요. 이 냄새요. 이게 문제라던 그 냄새입니다. 이 냄새가 제 인생이고 제 손맛이에요. 그녀는 손으로 김치를 한 조각 들어 올렸습니다. 양념이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며느리 덕분에 이 냄새가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고맙습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제 인생이에요. 저 이름을 빼앗아 광고에 쓰는 건 제 손을 도둑 맞는 거랑 같습니다. 수진이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전 단지 홍보를. 홍보요? 내 손으로 만든 김치에 내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건 홍보가 아니라 훔친 거예요. 순간 공기가 얼었습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전 그냥 잘해보고 싶었어요. 김치 냄새가 싫다고 한 건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정옥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냄새는 가식으로 덮을 수 없어요. 그게 사람 사는 냄새니까요. 그때 감초 캐릭터 배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계시네, 정옥 씨. 기자님들, 이분이 진짜예요. 우리가 다 봤어요. 김치 담글 때 누가 손을 담갔는지. 배아주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영상 속엔 정옥이 김장을 하고 수진이 멀찍이 서서 찍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직접 영상 증거가 있네요. 실제 제조자는 정옥 씨 맞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영상 왜 가지고 계세요? 배아주머니는 웃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손이 예뻐서 찍었지요. 근데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정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전 소송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제 김치를 제 이름으로 팔고 싶을 뿐이에요. 그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요? 정옥은 김치통 뚜껑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냄새나는 인생, 끝까지 냄새나게 살 거예요. 그게 부끄럽지 않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녀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손등에 땀이 맺혔어요. 정옥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걸음엔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에는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냄새로 싸운 어머니의 전쟁.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댓글엔 이런 글들이 달렸어요. 진짜 멋지다. 그 냄새가 사람 사는 냄새다. 이게 진짜 장터 김치지. 그리고 맨 위에는 장터 김치 정옥 직판 오픈 예정이라는 댓글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옥의 영상이 화제가 된 지 일주일. 장터 김치 정옥 직판은 하루 만에 매진됐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정옥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엄마, 왜 그래요? 오늘 대박 났잖아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정옥은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한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장터 김치 논란, 상표권은 누구 것? 며느리 수진 측 3년 전부터 공동 제조 주장. 뭐라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사 속엔 수진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시어머님과 함께 김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레시피 개발과 마케팅을 맡았고 어머님이 제조를 담당하셨죠. 일방적으로 제 이름을 지운 건 어머님 쪽입니다.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난 혼자 다 했어요. 엄마, 증거 있어요? 레시피 기록이나 제조일지 같은 거? 정옥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손으로 해왔어요. 기록 같은 건 없어요. 도연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거 큰일인데요. 상표권 분쟁 들어가면 법정에서 입증해야 해요. 법정이라니. 정옥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그녀는 장독대로 나갔어요. 달빛 아래 장독대 뚜껑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30년을 담가왔는데 증거가 없다니. 그때 옆집 옥순이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언니, 아직도 안 자네? 잠이 안 와요. 내 김치가 내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요? 옥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옛날 사진 없어? 김장할 때마다 우리 찍었잖아. 정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진. 정욱은 오래된 앨범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먼지 낀 사진들 사이로 젊은 날의 정욱이 김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거다 1998년, 2005년, 2012년. 사진마다 날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욱 혼자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었어요. 도연이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증거될 것 같은데요. 근데 수진이가 왜 저러는 걸까요? 정욱의 목소리엔 의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그의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푸드 기획실장 마이너스 박영수. 정욱 여사님 맞으시죠?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박영수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장터 김치 상표권을 매입하고 싶습니다. 정욱과 도연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표권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진 씨 쪽에서 먼저 접촉해 왔습니다. 정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이가요? 네. 하지만 저희 조사 결과 실제 제조자는 여사님이시더군요. 그래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박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라 조심스럽지만 수진 씨 빚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빚이요? 네. 투자 실패로 8천만 원 정도. 그래서 급하게 브랜드를 팔려는 것 같습니다. 정욱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래서 엄마 이름을 팔려고 한 거군요. 박영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가격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상표권 5억, 레시피 사용권 3억. 총 8억에 인수하고 싶습니다. 정욱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8억이요. 네. 여사님 평생의 손맛값입니다. 도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천천히 생각해봐야. 싫습니다. 정욱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 김치는 파는 게 아니에요. 냄새를 파는 거지 영혼을 파는 게 아니에요. 박영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수진 씨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법으로 싸우겠어요. 정욱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터 김치 먹고 탈났대.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정욱은 급히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천막 맞은편에 또 다른 장터 김치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이게 뭐요? 정욱이 소리쳤습니다. 그 앞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저도 장터 김치 팔면 안 됩니까? 내 상표를 도용한 거잖아요. 상표요? 이거 등록된 상표 아니던데요. 정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서 옥순이 다가왔어요. 야, 이 사람아. 이게 누구 김치인 줄 알고. 하지만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김치가 무슨 특허도 아니고 누구나 담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날 저녁 인터넷엔 악성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장터 김치 먹고 배탈. 이거 진짜 맞아요? 너무 짜요. 정욱은 댓글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김치가 아닌데. 도연이 조사해 보니 가짜 김치의 배후에는 대한푸드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계획된 거예요. 정당한 값에 안 팔면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작전이에요. 정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수진이도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어요.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큰일 났어요. 수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독촉장 여러 장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정욱이 물었습니다. 빚이에요. 제 빚.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전 제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 실패했어요. 7천만 원 날렸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시댁에서 저 믿고 결혼시켰는데 이런 꼴을 어떻게 말해요? 정욱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김치를 판 거예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머님 김치를 알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지운 거군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대한푸드 사람들 저한테도 협박했어요. 정욱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협박이요? 어머님이 상표권 안 팔면 제 빚을 회사에 폭로하겠대요. 그럼 전 회사에서 잘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상표권 파세요. 그럼 저도 살고 어머님도 돈 받고. 정욱은 한참을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냄새로 번 돈은 냄새로 잃어요. 근데 이름으로 번 건 영원히 남지요. 어머님, 난 못 팔아요. 이건 내 평생이에요. 수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욱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울지 말아요. 이제부터 냄새로 싸워봐요. 까치요.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옥순, 배아주머니 그리고 시장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 김치 지켜주실 거죠?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정욱 씨 김치가 가짜일 리 없어. 정욱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식회를 해요. 진짜 장터 김치와 가짜를 비교해서 사람들이 직접 맛보게 할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도 될까요? 정욱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냄새 배도 괜찮겠어요?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냄새가 좋아요. 시장 한복판에 큰 천막이 쳐졌습니다. 진짜 vs 가짜 김치 맛 대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정욱은 직접 김치를 담그는 시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치는 손맛이에요. 기계로는 이 맛이 안 나요. 그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양념이 배추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관객들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반대편에선 대한푸드 직원이 공장제 김치를 늘어놓고 있었어요. 자, 이제 맛보세요. 사람들이 하나씩 시식했습니다. 반응은 확연했어요. 이쪽이 훨씬 맛있는데? 손맛이 다르네. 이게 진짜 장터 김치지. 대한푸드 직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박영수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정욱 여사님,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욱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법이요? 맛으로 판단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순간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욱 씨, 대기업과 싸우시는 이유가 뭔가요? 정욱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냄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냄새는 제 인생이고, 우리 엄마의 인생이고, 할머니의 인생이에요. 이건 팔 수 없어요. 그 순간 관중 속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정욱 씨 응원합니다. 진짜 김치 지켜주세요. 박영수는 당황한 얼굴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장터 김치 전쟁을 대서특필했습니다. SNS에는 진짜 김치 지키기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정욱의 집 거실. 수지는 노트북으로 댓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람들이 어머님 편이에요. 그래도 법적으론 어려워요. 도연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상표권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법정에선 불리할 수 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변호사 이지민입니다. 여사님 사건 무료로 맡고 싶습니다. 정욱은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제 할머니도 평생 김치 담그셨거든요. 그 냄새가 그립습니다. 정욱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지민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상표권 없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싸울 수 있어요. 주지의 상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30년간 써온 이름이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닙니다. 이지민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장터 김치 응원합니다라는 피켓을 든 사진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공익 변호사들이 함께하겠대요. 정욱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워볼 수 있겠네요.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 정욱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저도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수진아, 법정에서 제가 말할게요. 어머님이 30년 동안 혼자 담가왔다고. 제가 거짓말한 거라고. 정욱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 빚은? 제가 갚을게요. 천천히요. 어머님 옆에서 진짜 김치 배우면서요. 두 여자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그 손에는 고춧가루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정욱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한푸드 측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정욱 씨,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으셨죠? 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누구나 장터 김치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정욱의 손이 떨렸어요. 그때 이지민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를 보시죠.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지민은 앨범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1998년부터 2024년까지 정욱 씨가 혼자 김치를 담가온 증거입니다. 대한푸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진 씨도 함께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김치를 담그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30년 동안 혼자 하신 겁니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위증의 위험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도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정욱은 수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지민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한푸드는 정욱 씨의 브랜드를 무너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 김치를 유통시켰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후기들을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악성 후기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올라왔습니다. 조직적 브랜드 훼손입니다. 박영수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장터 김치가 정욱 씨의 주지의 상표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대한푸드의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2억 원을 명합니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도연이 정욱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요. 정욱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왜? 엄마 옆에서 진짜 장터 김치 배우고 싶어요. 이게 우리 집안 냄새잖아요. 정욱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같이 담그자.
법정방 정옥과 수진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아니야. 내 덕분에 이겼어. 정옥은 수진을 안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장터의 바람엔 묵은 배추 냄새와 함께 삶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장독대 앞에 앉아 천천히 손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편지의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냄새를 탓하던 내가 이제 그 냄새를 담그고 있더구나. 정옥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빨래줄엔 고춧가루 물이 묻은 앞치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 젊은 날의 냄새는 김치 냄새였지만 이젠 사람 냄새로 남고 싶구나.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아. 냄새로 기억돼. 그 냄새가 따뜻하면 이름도 따뜻해지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어머님, 오늘 김치 담갔어요. 아직은 많이 짜요. 정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짜면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처음엔 짜도 시간 지나면 맛이 들지요. 도연이 두 잔의 차를 들고 와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엄마, 김치 박람회에서 연락 왔어요. 장터 김치가 올해의 장인상 받았대요. 그리고 대한푸드 배상금 나왔어요. 정옥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제 냄새로 상 받는 시대가 왔네. 정옥은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편지 수진이한테 줄게. 내가 마지막으로 담근 건 김치가 아니라 너야. 정옥은 두 개의 봉투를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내 빚부터 갚아. 어머님, 이건 어머님 돈인데. 빚은 같이 갚는 거야. 우린 가족이니까. 수진은 눈물이 글썽인 채 봉투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냄새 두렵지 않아요. 이제 그 냄새가 고향 같아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 냄새가 고향이지. 창밖으로 노을이 퍼지고 장터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일어나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터 김치 정옥 손맛.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냄새는 끝났고 이름이 시작됐어요. 바람이 불었고 김치 냄새가 다시 장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엔 싸움의 흔적도, 눈물의 짠맛도, 용서의 향기도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 냄새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